사이다 무비튼.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남친이 결혼 문제를 꺼냈다.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남친이 결혼이란 워딩을 꺼낸 것 자체가 기분을 설레게 했다. 둘이서 상의한 결과 첫 행보로 주말에 남친 집에 인사를 갔고 첫 대면에서 일부러 올 것까진 없었는데 너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며? 난 결핍 있는 집안하고 사돈 맺을 생각 없다. 내 아들 배필로 어울리지도 않고 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건 사실이다. 그것도 아빠와 둘이서 살았지만 가정 불화로 이혼한 건 아니었다. 엄마와 아빠는 사이좋은 부부였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 나의 아픈 사연에는 관심도 없고 무조건 한부모 가정이란 이유로 무시하는 행태에 강한 반감이 올라왔지만 참고 듣고만 있었다. 남친은 냉기루 사이에서 그저 당황만 할 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남친은 왜 자기 엄마 앞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됐고 이 남자를 믿어도 될지 의문이 생겼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항상 교실에 와줬었다. 운동회 때는 전문점에 부탁하지 않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던 엄마.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외롭지 않았던 날은 없었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아빠가 2배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다니 서러웠다. 남친은 나한테 내가 다시 한번 엄마를 설득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와의 결혼에 소극적으로 변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 혹시 자기 어머니 반응을 보고 나하고 결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였다. 한편 나도 한부모 가정이란 이유로 상대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아빠한테 할 수 없었고 혼자서 고민이 많아졌다. 말은 안 했지만 아빠는 내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모양이었다. 아빠는 남친한테 직접 물어봤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나는 이 남자와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하고 쇼핑몰에 갔다가 우연히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그러자 남친의 어머니를 향해 아빠가 갑자기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 이 여자가 너한테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결혼을 반대했다 이거지? 아빠의 평소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놀랍기도 하고 겁도 났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한부모 가정이 뭐가 어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누구 때문에 내 딸이 엄마 없이 자랐는데 너는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 감히 어디서...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아빠. 주변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남친도 당황하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빠한테 아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지? 미쳤으니까 저러지. 누가 경찰 좀 불러줘요. 미친 사람은 당신하고 당신 가족이야. 내 딸을 엄마 없는 애로 만든 장본인이 당신 여동생이란 사실 벌써 잊었어? 당신 동생 운전 과실로 내 아내가 죽었어. 라는 말을 듣고 남친 어머니는 얼어붙고 말았다. 남친 어머니는 격하게 몸을 떨면서 설마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이 어찌됐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점점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서 아빠를 끌고 자리를 옮겼다. 집에 온 후 아빠는 차분하게 진상을 알려주셨다. 엄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남친의 이모가 일으킨 사고였고 피해자와 가해자로서 만났을 때 남친 어머니가 동석했기 때문에 아빠는 한눈에 알아봤다고 했다. 자기 여동생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를 죽게 만들어 놓고 한부모 가정 운운하다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조금 전 아빠가 보인 태도는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만든 범인의 가족이 다시 나한테 아빠가 분노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친 어머니도 자기 동생이 사고를 낸 피해자 가족의 딸이 자기 아들의 결혼 상대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테고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날은 그냥 집으로 왔지만 결혼 얘기는 백지화됐다. 지난번 상견례 때 남친이 보여줬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졌던 것에 덧붙여서
새로운 사실까지 알게 된 이상 답은 하나였다. 결정적으로 아빠가 반대했기 때문에 남친과는 결별 순서를 밟았다. 나와 남친 사이는 모르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다. 곧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서 너희 왜 헤어졌어? 혹시 남친이 양다리 고쳤어? 라면서 그런 게 아니면 왜 헤어지냐고 묻는 친구도 있었다. 남친 어머니한테 들은 말, 그리고 아빠한테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웬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결혼하려고 했던 거네? 라며 경악하기도 했다. 남친한테는 이모가 되는 사람이지만 남친과는 상관없는 일이란 걸 안다. 이모가 사고를 내고 한 사람이 죽었지만 남친한테는 아무 과실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남친은 나하고 자기 엄마를 저울질하면서 자기 엄마를 선택하려는 태도를 보인 게 사실이었다.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기센 자기 엄마한테서 나를 보호해줄 수 없을 거라고 본다. 내가 결별을 얘기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었던 게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친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결별 과정은 매끄럽게 마무리됐다.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완전한 성인이 됐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남친 어머니와 가해자는 후안무치 그 자체였다고 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 여자가 차로 뛰어들었다는 허위까지, 사람을 차로 치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이면서도 위자료를 안 주겠다고 버텨서 당시 법정에서 소모적인 싸움까지 해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빠는 나를 돌보는 게 더 중요했고 법원만 쫓아다니다가는 나한테 더 나쁜 영향만 줄 것 같아서 적당한 시점에서 앞만 보고 살기로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의 억울함이 아빠 가슴 속에 한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번 아픔을 겪고 난 후 2년 정도가 지나서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다. 이 사람과의 인연도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이었다. 엄마가 사고당했던 날 구급차 안에서 마지막까지 엄마를 살리려고 애써주셨던 분의 아들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 사람과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에 한부모 가정이 어쩌고 했던 것처럼 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미리 사연을 말하다가 이 사람이 그거하고 비슷한 사연을 집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했고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우리 엄마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아빠한테 바로 말했더니 아직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아빠가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남친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러자고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한 음식점에서 양가 가족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빠가 그때는 정말 감사했다면서 갑자기 눈물까지 보이면서 꾸벅 절을 냈다. 아빠 말로는 그때 담당 의사가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애써줬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남친의 아버지 역시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다. 구급대원으로 일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을 다 접하게 되지만 그때 엄마한테 자기 아들 또래의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더욱 감정이입이 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었다고 말씀하셨다. 내 아들이 아빠 없이 자란다고 상상하니 억장이 무너졌다면서 말이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혼담이 이루어졌다. 의기투합한 두 아버지는 우리 결혼보다 자기들 얘기에 더 빠져들었다. 물론 아빠는 우리 결혼의 대찬성이었다. 양가 집안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축복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빠와 시아버지는 첫 손자한테 완전히 빠져서 매일 집에 오셨다. 할아버지들 왔다. 라며 항상 손에 뭔가를 들고 오는 손주 바보로 나란히 등극. 한편 그렇게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우연히 듣게 된 소문인데 전 남친의 어머니와 이모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즉사했단 말을 들었다. 전 남친 어머니와 여동생은 둘이서 차를 타고 나갔다가 졸음운전을 한 트럭에 부딪히면서 즉사했다는 거였다. 그날 운전도 이모가 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운전을 거칠게 했고 교통법도 자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에서는 저러다 언젠가 더 큰 사고 내고도 남을 거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다고 한다.
엄마 사고의 가해자였던 사람이 이번에는 피해자가 돼서 유명을 달리하다니. 전 남친에 대해서는 안 됐단 생각이 들지만 역시 세상엔 인간보라는 게 정말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